건강클리닉 사회자 박은희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우리 산모들의 그 어려운 점을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정희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유사랑 군산점 원장 이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에서 온 구본원입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수유가 잘 나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유를 잘 하려면 일단 엄마가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출산하기 전에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요. 철저히, 그리고 내 유방이 어떤 상태인지, 애가 젖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유방의 조건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모유 수유의 그 실패의 원인은 어떤 준비가 부족되어서 실패하게 되나요? 그 원인은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전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전량 부족에는 또 엄마의 유방 상태, 아기가 젖 빠는 능력, 뭐 수유 자세,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모의 어떤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줄 때 일자별로 그 관리해야 할 그런 뭐 요령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 네, 출산을 하게 되면 젖을 불리면 잘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날, 출산 후 첫날하고 둘째 날은 유방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유방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있는 그 첫날, 둘째 날 열심히 수유를 해야 유방 안에 유선 그 활동이 시작이 돼서 점차 젖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3 내지 4일경에는 이제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젖이 좀 단단해집니다. 이럴 때 유방의 혈액순환이 되고 유방이 부드러워져야 아기가 젖을 잘 빨 수 있는 그런 유방으로 만들어주는 게 3 내지 4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한 5일, 4 내지 5일도 여전히 유방은 단단하고 아기는 잘 빨지만 전량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6 내지 7일 정도도 아직도 젖 분비는 좀 원활하게 되지만 아직도 유방이 단단한 거를 산모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정보는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그 수유 과정에서 3, 4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수유할 때 좀 유의할 점 좀 설명해 주시죠. 에서는 유두하고 유륜비를 애가 빨아서 먹게 되는데요. 3 내지 4일 되면 그 젖을 만드는 호르몬 때문에 유방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 유두도 유륜도 너무 단단해서 아기가 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젖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3 내지 4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최대한 유방의 그 부드러운 유방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젖 분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유방 마사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붓고 통증이 심한 때가 3, 4일 그때 같은데 네, 그 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예전에는 그 어머니들이 유방 전체 그 유선 조직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사지해서 풀어서 뭐 수유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 유방 전체 그 유선 세포 그 부분은 젖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 곳이라 그것을 만지면 많이 통증이 심합니다. 그것을 만지면 안 되고요. 그 유륜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비워내고 하면서 유방은 쉽게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통곡 마사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방을 최대한 아프지 않게
유방 마사지 해주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통곡이라는 이 병증은 이 유방 마사지 손 기술을 일본의 오케단이라는 그 선생님이 이 기 공부를 하다가 유방 마사지, 유방 해부도를 보면서 유방 마사지법을 개발해낸 그 선생님 이름이 통곡입니다. 오케단이라는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통곡이어서 통곡 무통 유방 마사지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통곡 마사지 받을 때에는 아프지 않나요? 네, 아프지 않습니다. 워낙에 유방이 많이 부어있는 유방은 가만히 있어도 좀 불편하죠. 그럴 때 좀 만지면 불편은 느끼나 큰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 때로 산모들은 유방 관리 받으면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고생하다가 그 젖을 먹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 출산 전에 미리 아이에게 충분히 젖을 줄 수 있도록 출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 한 38주 즈음에 유방을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가슴 흉벽 그 근육에 유방이 아랫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유방 그 기저부를 최대한 들어서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 놓으면 출산 후에 3 내지 4일 때 유방이 많이 부을 때 그렇게 심하게 붓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수유하기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일 젖이 잘 나오게 하려면 그 어머니하고 그 아이하고의 젖 그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젖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한두 시간, 적어도 2-3시간 안에 계속 깊게 물어서 젖을 만들어내는 그 호르몬 수용체를 높여주는 방법이 정말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밤낮 없이 계속 젖물리기를 시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 기저부가 이완되어서 부드러운 유방이 되도록, 그리고 유방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부드러운 유방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건입니다. 아이에게 수유하면 그 산모에게도 좋고 아이에게 좋다고 그러는데, 그 산모에게 또 아이에게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한번 좀. 모유가 분유하고 다른 건, 모유는 엄마 피예요. 그러니까 피와 분유는 만든 대체 음식이고요. 엄마 피를 걸러서 먹는 게 아기의 음식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기에게는 완전 생명이죠. 그런데 엄마에게서 그 모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그 작용이 엄마 몸에 면역력을 증가시켜 줘서 그 면역력, 항체가 많은 모유를 아기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아기가 건강한 아이로, 질병에 잘 견딜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에게 좋은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엄마가 먹어야 될 음식은, 일단은 우리나라 모든 음식이 다 웰빙식으로 좋습니다. 단지 금해야 될 음식은 지방,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음식, 너무 단 음식만 좀 조심하시고요. 골고루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름진 지방 음식하고 뭐 단 음식 뭐 종류 같은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돼지조, 사골, 잉어, 가물치, 무슨 뭐 찰떡, 튀김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 과일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그리고 케이크, 빵, 뭐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종류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요? 단 과일이 과당이 많기 때문에 걸쭉해져서 모유 흐름도 나빠지고 많이 유선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단 음식 중에 단 과일 그 부분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가당 성분이 많아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피가 너무 걸쭉해지고 끈적여서 모유의 질도 떨어지고요. 모유 흐름도 나빠져서 유관을 막히기도 하고 유선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며느리가 네. 첫 아이 때 그 함몰 유두로 네. 모유를 못 먹였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 때는 이런 함몰 유두를 치료를 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함몰유두일 경우에는 38주, 아기 낳기 2주 전에 유방 관리를 한번 받아서 그 유방을 좀 부드럽게 기저귀 이완시켜서 부드러운 유방으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관리고요. 출산 후에는 함몰유두이기 때문에 애가 젖을 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유두 대신에 그 교정기가 있습니다. 유두 보호기라는 그런 보호기를 사용해서 수유 가능합니다. 하나씩 하자고요. 그래야 이거 볼 수 있어요. 예. 아이에게다 젖을 먹이다 보면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로 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젖에 상처가 날 것 같은데 그때 관리를 어떻게 하죠? 아이가 엄마 그 유두를 상처를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때는 하여튼 상처가 나는 원인은 아기가 엄마 젖을 깊게 물지 못했을 때 나는 상처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케어 방법은 엄마가 아이를 유륜 부위 깊숙이 물려주는, 듬뿍 물려주는 그런 자세를 교정을 받든 배워서라도 그게 교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유방 속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그런 케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처 치료는 경미한 상처일 경우에는 엄마 요즙을 짜서 발라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1개월 된 엄마인데 혼합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유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전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일단 상담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전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밤낮 없이 2~3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전물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량 늘리는 차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분 공급도 많이 필요합니다. 국물 같은 거, 물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량 늘리는 유방 마사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유방에 상처가 났을 때 안쪽에 이렇게 붓고 통증 있는 것은 유방의 상처로 인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유두의 상처로 인해서 그 유방 속 그 관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엄마가 먹는 음식물,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단 거, 이렇게 혈액이 너무 걸쭉해지면 모유 흐름이 나빠지면서 속에 그 찌꺼기들이 그 유관을 많이 막혀서 생긴 그 멍울입니다. 그거는 그쪽 막혀있는 쪽으로 애가 깊게 불어서 풀어주든지 해도 안 되면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상처가 아니고 유선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네. 유관이 막혀서 젖이 배출이 되지 못해서 생긴 그 유방 멍울, 유관 막힘의 그 어떤 단단한 그런 덩어리가 크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 때는 충분히 젖을 15개월 이상 먹였는데요. 둘째 아이 출산 후에 2개월 됐는데 갑자기 젖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이가 보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이 젖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문제는 일단 상담이 좀 우선 필요하고요. 젖이 계속 잘 배출이 되고 분비가 됐던 유방에서
저드름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전량이 줄었을 경우에 아기가 충분히 젖을 못 먹었을 때 그런 사인을 좀 애가 보이는데요. 일단은 유방이 부드러운지 어디가 막혀서 젖이 못 나오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젖물리가 잦은 젖물리가 아니고 너무 지연되어서 전량이 줄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첫 아이 때는 젖이 풍족해서 15개월까지 먹이고, 그리고 이번에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2개월까지는 잘 먹였는데 갑자기 이게 양이 줄어들어서 네. 아이가 너무 보챈다고 하는데 네. 이 젖이 충분히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2개월까지 모유수유를 잘 했다 하면 유방 상태도, 유관의 상태도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 애기 엄마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애가 젖을 뭐 밤정수를 잘 못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같은 원인이 있을 텐데, 정말 전량이 부족한 경우면은 그동안에 잘 물려왔고 먹여왔던 유방은 물 보충, 수분 보충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유방 그 통곡 마사지를 많이 받지 않아도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젖을 충분하게 먹이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젖대기. 젖대기 방법은 뭐 급하게 빨리 떼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서서히 젖을 줄여가면서 떼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유선이 활동을 해서 젖을 만들던 유선 그 기능이, 유방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니까 하루에 6, 7번 먹던 그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젖을 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젖을 거의 말려가는 과정에서 그 아까 젖을 그 배출했던 유관, 그 관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관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관에 끼어있는 그 찌꺼기들이 오랜 세월이 가면 고형물질로 되고, 더 오랜 세월이 가면 석회화가 돼서 암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하니까요. 고형물질이 되거나 이렇게 단단했을 때도 마사지로 해서 그걸 풀 수 있는가요? 젖대기 할 때 예. 너무 오랫동안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너무 고형물질이 되거나 석회화 될 정도의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유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안에 그 모든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신 중에 유산이 됐을 경우에 5개월 정도 됐는데 유산이 됐는데 그때 그 유방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산모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처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유방을 깨끗하고 다음에 또 아이를 출산할 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5개월 유산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버린 상태면 우리 몸은 그 호르몬 체인지가 돼서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그때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유방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유방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그런 케어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단유 관리, 젖대기 관리가 들어가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유방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둘째, 그 다음 출산 후에 모유수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를 수유를 충분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유를 다 하고 나면 산모가 건강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운동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단유 관리 후에
산모의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이 음식은 모유 수유 중에 어쨌든 기름진 거, 단 거 많이 먹지 않고 수유를 해왔기 때문에 엄마 몸은 많이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유 후에 그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시고 운동도 가볍게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가씨들이 유방 축소나 그런 학대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결혼 후에 출산 후에 네. 아이에게 네.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나요? 수유 가능합니다. 저희도 많은 케이스들을 또 관리해왔고 또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 많이 만났는데요. 특별히 그 유방 확대 수술 한 분들은 의외로 모유 수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유방 축소하신 분들은 조금 모유 수유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분들은 그 유방 관리를 자주 정기적으로 받아서 최대한 유방이 들러붙지 않도록 기저부에 들러붙지 않도록 자주 유방 관리를 해주시면 모유 수유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더 특별히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그런 관리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출산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8주 정도에 유방을 좀 부드럽게 최대한 기저부 이완하는 그런 기저부 관리가 한 번 정도 꼭 필요하고요. 출산 후에는 좀 정기적인 그런 관리가 완전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수유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산모들에게 정말 모유수유 전문가로서 해주고 싶은 그런 당부의 말씀은 일단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면 어떤 엄마든지 반드시 모유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수유를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모유수유를 하려고 하는 엄마의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유방도 젖을 만드는 양도 분비하는 양상도 다 다르고 아기도 다 각각 제각기 개성이 다릅니다. 젖을 잘 빠는 아이, 좀 늦게 빠는 아이, 못 빠는 아이, 많이 먹는 아이, 적게 먹는 아이, 다 아기들도 자기 페이스대로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페이스대로 잘 따라가면서 천천히 슬로우리하게 같이 모유수유를 잘 해 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LS TV 건강클리닉 이정희 원장님을 모시고 모유 수유의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유를 잘 하려면